네, 목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고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선물 시장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중요해지는 날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캔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 오늘 0.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시가 대비해서 좀 오르면서 2002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998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상승 여력을 넓혀가면서 2000선에 대한 안착 기대를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이 오늘 0.17% 오르는데 장중 고가가 633포인트였던 것 대비하면 조금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631.3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수급에서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 매수 그리고 코스닥 이상에서는 125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이상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705억 정도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0.5%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2.4% 오르면서 16만 7,5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1.9%대 조정을 받고 있죠. SK텔레콤, 네이버 그리고 삼성 SGS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일모직은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다음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동서와 파라다이스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주가 좀 쉬어갑니다. 메디톡스도 2.3%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CJ E&M이 0.8% 오름세, GS홈쇼핑, CJ홈쇼핑 등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LG디스플레이 확인해 보시죠. MWC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에 LG디스플레이는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36,000원대 주가에서 31,000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2.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발 이 디스플레이 LE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하반기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SOL이 벌써 이만큼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67,6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SOL이 워낙에 상승폭이 좀 컸었습니다. 한 달 그리고 세 달까지 살펴보면 SOL이 워낙에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중으로는 크지 않지만 3개월 그리고 6개월까지 보면 SOL이 큰 폭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56%가 이상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12월 4일에 주가가 불과 43,000원이었는데요. 현재 67,000원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와는 거의 큰 변동 없이 SOL의 주가가 낙폭 과대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반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거의 꺾이지 않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확인해 보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한가 풀렸네요. 14.28% 오른 3,48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해운사들이 먼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흥하해운이 먼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추럴엔도텍은 건강식품 판매처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내추럴엔도텍이 최근 나흘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 이상 올랐고요. 최근 4일간 급등 양상이 연출됐습니다. 59,900원을 기록하면서 지루한 공방을 이어오던 박스권을 끝내고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넥슨GT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다 좋았는데요.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서도 넥슨GT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11% 이상 오르면서 15,45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넥슨GT뿐만 아니라 파티게임즈 같은 종목은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의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건설과 수주, 조선 등 수주에 민감한 업종에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이야기 일주일 연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호근 파트너 숨고르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우신 파트너 업종과 테마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시를 하셨는데요. 오늘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3일의 마감 전략은 화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KTBS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예상체계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오늘도 견조한 상태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 2,002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당히 글로벌 증시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이 오늘 증시의 특징, 물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마감됐던 미국 증시가 낙폭은 많이 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0.5% 이상 하락 마감했고 여기에다가 중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다시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상대적으로 소화됐던 걸 갖다가 오늘은 올해 들어오자마자 분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운수장비 업종과 화학업종, 유통,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한국전력이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기가스 업종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나머지 업종은 다들 견조하게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장 막판, 즉 종가가 고가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체결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17%대 상승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가 대비 좀 밀린 게 아쉽죠? 네, 오전부터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 630포인트, 33포인트까지 간 모습 보여주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타내주면서, 이 상승폭을 좀 약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가열권이라는 코스닥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좀 아닌 그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셀트리온 1.52%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0.6%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전까지 그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뭐 셀트리온의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셀트리온 조정이 받으면서 이 코스닥 지수의 좀 가열권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2,000선을 지금 회복하면서 약간의 코스닥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뭐 코스피 지수의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뭐 코스닥 지수에 팔고 코스닥 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코스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같이 유동성 환경이 개선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뭐 코스닥에 대한 그 과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심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3월 들어서 사실상 대형주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코스닥은 쉬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추세를 잃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소폭의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황에서도 업종별 그리고 테마별로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어떤 테마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종가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000선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됐고요. 네, 결국에는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1998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기관의 매도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63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체결지수까지 확인을 해봤고 종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징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일단 마감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포인트라는 선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진국 증시의 약세라든가
중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대적인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건 역시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판매 호조라든가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2.4%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진중공업 오늘 장중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윗꼬리를 조금 달았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최근에 상승 폭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채 상한 이슈가 좀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여기다가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저평가 모멘텀까지 가세하면서 3박자의 모멘텀이 최근에 주가의 어떤 과도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속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동 나비엔도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서탄 신공장 완공에 따라서 원가 개선을 통한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수익이 더 많이 남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H에너지화학이 오늘 무려 11%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투자 목적으로 지분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일진전기도 올해 한국전력의 공배전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전선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4%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어제 이화산업이 가격치 한폭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3거래일 연속 가격치 한폭 상승입니다. 자산 재평가가 이처럼 주가의 상승 속도를 과격하게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하이언도 마찬가지로 최근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눈에 띄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2 저가 비용 항공사인 서울에어를 설립하겠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경쟁 과도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소폭 하락세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삼강글라스는 하이텍 캔 맥주가 인기 하락으로 해서 캔 사업부 매출이 저하될 것이고 여기다가 대규모 공장 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오늘 실적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의 특징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마크 리버트 미국 대사의 피습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그 방산주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은 좀 종가까지 가면서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빅텍이 오전에 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끝나는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8.7%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어떤 좀 약간 테마로 좀 뭐 만든다는 부분이 좀 약간은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 만큼의 좀 그런 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법이 국회 법안에 전일 같은 게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주대 상승세가 크게 나와주었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지금 0.83%로 장을 마감했고요. 라운시큐어가 2.18% 그리고 다우기술이 3.37%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발전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그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는데 이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그 산업에 대한 발전성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6천억 정도로 키우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젠 같은 경우에 오늘 4.2%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사라고 볼 수 있는 천마시공 같은 경우가 중국 업체인 장치커즈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좀 나타내주면서 이 천마시공이 게임 만든 뮤오리진 납품하고 있는 웹젠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4.29% 25,500원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MPK가 MPK의 미스터 피자가 중국의 춘절 효과에 의한 실적 성장에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11%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지난 중국의 그런 춘절 연휴가 18일부터 24일까지였는데, 이때 7일 동안 중국에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233%까지 증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향후에도 작용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면서 MPK가 크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KP임테크가 삼성전자 공급 계약 소식이 나타내주면서 상한가, 그리고 이화산업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평가 평가 나와주면서 각각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감한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18,752엔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 상승이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금일 장중 엔달러율은 전일 미국 국채금리 반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119엔 후반 수준으로 상승하며 수출주 중심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 반등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이 1% 이상 상승하는 등 금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6% 하락한 3,2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 성장률 하향 소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 성장률을 전년보다 0.5%포인트 하향한 7.0%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국 중국 경기의 둔화를 정부가 일정 부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제약,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등이 2%가량 하락하는 등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회가 시작된 상해종합지수 여러 가지 이슈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견조한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제에 비한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기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든 주가가 상승을 하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220억 이상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 외에도 네이버와 삼성물산, LG화학,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빠졌다라고 한다 하지만 업종 대표주를 매수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네이버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이 뒤를 삼성전자와 삼성 SDS, NC소프트, OCI, 현대건설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NC소프트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00억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2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뒷따라고 있는 모습인데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억을 조금 상회하는 움직임, 즉 크지 않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와 OCI가 뒤를 따르고 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LG디스플레이와 한국전력, SK하이닉스, SK텔레콤 순으로 매도하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도 주로 팔았나요? 네, 우선 동반 매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순 매도 1위는 바로 셀트리온이라 볼 수 있고요. 우선 자세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네트로 엔도텍, 그리고 3D 검사 장비인 고영, 그리고 인바디, 차바이오텍, 서울 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중동에 지금 4개국 순방을 가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방문을 하면서 가장 중동 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보건 협력이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도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는 모습 나타내줬는데 인바디고 차바이오텍이 순서대로 3, 4위 외국인 매수 3, 4위 올라났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파라다이스, 그 3위가 다음 카카오 순으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 나타내 주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서울 반도체, 그리고 컴투스, 파라다이스, 루멘스 순으로 매수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반면에 가장 크게 좀 매도했던 종목은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토비스, 그리고 3위가 다음 카카오 순으로 역시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달러당 1,1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연출됐나요? 네, 역시 그 달러 환율 먼저 보시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1,101원 수준에서 역시 밴드 상단에 걸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밴드 하단과 상단 선은 아주 견고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구간 안에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로 이제
이슈를 정리하면 당연히 유로입니다. 이 유로가 거의 10년 만에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유로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5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야기를 시키면서 달러 다시 한번 초강세를 연출을 시켰습니다. 유로가 떨어진 데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2에 바로 이제 연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죠.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그 22에 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에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유로는 거의 10년 만에 최저점을 경신을 했고 지금 달러당 유로가 1대1이 되는 것이 거의 현실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유로는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대 통화인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달러를 지금 만약에 화폐로서 통화로서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이 수익이 정말 많이 나셨을 텐데 지금 이 유로 가격이 신저점으로 경신시키고 있고 달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신고점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매수, 유로는 매도 쪽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월에는 대형주 상승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이 강세로 전환됐을 때 더 큰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주가 내내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기간 조정, 그것도 장중 기간 조정을 끝이 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은 언제나 상승 초입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활용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길게 보는 투자자들과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화학, 정유, 조선주가 약간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은 건설주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즉 부진아이들의 반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세장에 강한 종목이 강세장 가더라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한 강세장의 움직임을 띈다면은 지금 약하게 조정을 받아도 상대적인 조정을 덜 받는 종목들이 중심인데 말씀드렸지만은 정유화학, 조선, 건설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형주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고요. 여전히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이익세가 개선되고 있는 중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확대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은 이어질까요?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코스닥 시장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체 시장에서 한 11.78%를 차지하면서 때 지금 2000년대 닷컴 열풍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가총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시장에서 과열이냐 아니냐를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넘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은 오히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동성 자금이 지금 풍부한 상태에서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그 전에도 봤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전체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상대적인 강세를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또 S6에 대한 관련주에서 지금 PER 수준을 봤을 때도 낮게 평가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물주입니다. 네. 자, 선물시장 지금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15포인트 상승한 254.45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플러스 0.06%로 부합해서 그냥 끝났다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시장에 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여전히 수급적인 기조가 강세 쪽에서 무게를 잡고 있으면서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면서 시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중 변동성 탄력이 계속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 같은 경우가 금일 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여전히 좀 전략적인 면은 보수적인 대응이 역시나 맞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시장의 위치는 박스권적인 위치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금일 같은 경우 253포인트 구간대를 좀 공략하기 시작한 모습이 좀 일부 있고, 물론 이 종가상 254포인트는 지켰지만 지금 갭으로 아침 시장의 갭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의 254포인트가 이탈되는 갭하락이 출발할 때는 좀 주의 관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선물지수 255포인트가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고 여전히 좀 박스권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이번 주 하루 남은 거래일수 일단 보수적인 대응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 오늘 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연구원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1위는 여전히 산성 LNS입니다. 리뷰를 해드린 시점부터 산성 LNS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7% 수익률로 1위고요. 2위가 바뀌었죠. 드디어 흥하해운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12% 이상 급등한 흥하해운이 35% 수익률로 2위고요. 이종일 차장의 종목입니다. 3위는 메디톡스입니다. 33% 수익률로 2위에서 3위로 내려왔고요. NC소프트가 4위, KMW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베큐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나이트 제작이 9.2% 수익률로 2위, 삼성전기가 8.5% 수익률, 손오공이 6.4%, 서린바이오가 5.6%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파인테크닉스를 편입가 3,695원에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이 9.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고영이 5%, MDS테크가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방송됐던 프로그램별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고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당첨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스마트폰 뒷자리 2582-1313 그리고 4100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